예, 우리 이제 자꾸 우리 전당대회가 배신자의 논란으로 가고 또 폭력 사태가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래서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 자꾸 이제 그 당원분들 지지자들 중에 이제 배신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 배신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정치는 특히 보수 정치는 포용력과 확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뭐 그게 무슨 정말로 무슨 뭐 대단한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저는 같이 가고 함께 가야 한다고 그럼 우리 생각해요. 후보님께서는 누구를 배신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요. 당원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분들 얘기는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과거에 이 박근혜 대통령 또 유승민 관계를 보면서 그게 별거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이 제가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하려고 하면서 유승민 그 선배님을 찾아가서 좀 대통령께 당시는 대표였습니다. 대표님께 가서 좀 자존심 낮추고 찾아가라. 그리고 대표님께 가서도 티타임을 요구하면 받으셔라. 이런 식으로 중재하려고 했는데 한 3번 정도 했는데 안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싸웠어. 유승민 선배. 왜 그렇게 티타임을 요구 안 하냐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윤희연. 그분이 날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가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 관계 고착화 됐는데 저도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일단은 먼저 읍수하고 찾아가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일단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많은 지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저도 그거를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본인의 마음가짐부터 내가 부족하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고요. 최근에 우리 나경 후보님께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셔서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누구를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마 지금 현재의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리 걱정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꾸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한동훈 후보 굉장히 아까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후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여당이니까 당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제 저는 이관섭 실장 사퇴 부분을 온천하에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다 그런 거를 기소를 했던 검사들로서 사실 옛날에 다 두 분이 의논해서 했었을 텐데 그게 대통령을 협박하는 걸로 보이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배신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근데 대통령 관계가 이렇게 예, 나빠지면 해결이 그러니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나다르크께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배신 안 하셨다고 근데 아마 그 당시 탄핵 생각하세요? 문제인데요. 예, 그걸 그 당시 탄핵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그런 입장을 가졌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미국을 방미했었는데 미국 의원들이 다 탄핵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탄핵 시절에 저는 우리 당을 한 번도 안 떠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말 패족이 된 우리 당을 구해가면서 절대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박 대통령 관계하고 이제 국민 관계에 있는데 일단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셨죠. 그러면은 우리 나 후보님께서는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몇몇 사안은 충분히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었죠. 예. 근데 근데 저는 본심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어떤 언론이나 좌파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국민을 위한 배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배신 이런 게 결국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나라를 잘 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 때문에
이 결국 좌파가 선전선동하면서 민노총이 뛰어들고 지지 기반이 약한 가운데 당내는 어떤 친박 비박으로 이 분열돼 있고 그 속에서 희생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제 뭐 한 후보나 원 후보가 워낙 이제 대권을 예전부터 얘기하시던 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미래 권력이 들어올 타이밍이 있고 미래 권력 그러니까 좀 사심을 내려놓을 사람들이 당 대표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으면 지난번 예전 그런 탄핵의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선전선동에 너무 쉽게 넘어갔다. 왜 넘어갔냐? 분열됐기 때문이다. 제가 그 당시에 최경환 의원하고 둘이서 김무성 대표 찾아가서 읍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리고. 그런데 결국은 안 됐어요. 저희가 만약에 분열이 안 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은 최순실 관계를 그냥 검찰 수사를 맡길 수도 있었거든요. 박 대통령은 본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최순실, 독일에 있는 최순실하고 통화해서 너 빨리 나와 해가지고 그렇게 전개를 했는데 그게 결국 우리가 넘어갔다. 결국 이게 한 사람의 탄핵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탄핵으로 갔다. 정말 우리 이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무도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돼서 자유민주 체제를 탄핵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독재였고 경제적 폭망했고 외교 안보는 너무나 해치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동의하시죠? 아유, 동의하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탄핵 열차가 이미 출발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통합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통령과의 쓴소리는 확 해야 돼요. 저는 나다르크 정신을 대통령한테 이번에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하실 거라고 네. 전제돼요. 우리 그래서 나다르크에 대해서. 정말 우리 또 의회의 선대인데 이게 분열할 수 있는 후보들보다는 전 그래서 사실 윤상현 후보나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대권 꿈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윤상현 후보님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일단 사심을 내려놓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점점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많이 했는데 우리 원희룡 후보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특검은 곧 탄핵이다.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면 꼭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특검하면 탄핵의 문을 연다 이 얘기가 오히려 당원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또 그게 일종의 공포를 자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무슨 말씀인지 한번 말씀을 주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워낙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예, 되는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래도 남는 혐의가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 대상되는 혐의를 정하고 그다음 누가 추천할지 이렇게 가야 순서라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덮어놓고 민주당 이 특검 하자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제3자가 하자 이러면 이게 대안이 되고 그러면 독소조항이 다 해결된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 실제 원인과 지휘 책임은 이미 경찰 수사로 밝혀졌고요. 그게 다시 확인될 거고요. 공수처는 이 해병대 조사단장의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 지정이 월권인지 아닌지 그 시정 지시를 한 게 과연 직권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공수처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월권 행위에 대한 시정 지시였다면 특검할 의혹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고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덮어놓고 특검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의도가 깔린 덫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말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2022년 7월에 군사법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나 사망 사건이 관할 법원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민간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작년 2023년 7월에 박정훈 수사단장이죠. 단장이 수사권을 한 것은 월권 아닙니까? 행정조사권밖에 없죠. 행정조사권밖에 수사권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예. 결국 월권을 한 건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대로 설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설파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는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월권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선배님, 윤 후보님 말씀처럼 우리 당의 입장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 법률가로서 이 사사건건을 다 따져서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처음에 이 정치 입문하시면서 아니 이번에 대표 경선 나가시면서 제3자 특검을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은 당론적 입장을 따라주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되신 다음에 당론의 어떤 이제 뭐 여러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식의 어떤 제3자 특검을 얘기했으면 좋은데 너무 빨리 나왔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권에 위한 행보가 아니라 대권을 위한 행보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릴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에 실기를 했다는 점을 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종섭 대사 추궁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안은 사실상 죽은 이슈였습니다. 전혀 총선에서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다시 났고요. 그리고 그 민심의 크기를 그냥 단순하게 법리 설명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판을 바꿀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물론 이 결정은 당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대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민주당의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했던 상당 부분들이 상당수 우리 의원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만약에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원희룡 후보께서는 좀 전에 얘기한 박정훈 수사단장의 월권이다. 그래서 이거는 애당초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제3자라도 어떤 식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특검법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나 근거들을 봤을 때는 박정훈 대령의 월권이고 이에 대해서 시정 지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저의 생각인 거고요. 공수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모르는 걸 놓고 다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조사한 결과도 이거는 월권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조사단장의 행위에 대해서 이건 불법적인 외압을 넣은 거다라는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특검해야죠. 우리 당론도 만약에 그 시기에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자청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앞서갑니까? 네.